안녕하세요. 저는 댄 레빗입니다. 현재 저는 BC주의 시니어 권익공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고령화 사회 속에서 시니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BC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권익공호 사무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옹호관 제도는 10년이 넘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역할을 2025년 가을 기준으로 약 1년 반 동안 맡아오고 있습니다. 제 전임자는 이소벨 맥켄지였으며 그녀는 BC주에서 첫 번째 시니어 권익옹호관이자 캐나다 전체에서도 최초의 옹호관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빅토리아에 위치한 아담한 규모의 공간이며 주정부 건물 인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17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모니터링과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시니어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시니어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돕는 사회적 흐름을 분석합니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추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관점에서의 보고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요컨대 시니어들이 겪는 고충과 권리 문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은 또한 소수의 직원이 운영하는 정보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통해 시니어 본인 또는 시니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삶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부족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혼자 힘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일부 직원들이 기업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 커뮤니케이션이나 인사 업무 HR 같은 내부 운영 요소들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희처럼 시니어 옹호기관을 운영하려면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직원 외에도 BC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니어 15분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분들은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저희는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BC주에서 시니어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이분들은 저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견 창구이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얻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받습니다. 저희 기관의 임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2014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BC주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개개인의 민원이나 상황을 직접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니어 집단의 권익을 위해 활동합니다. 가능한 많은 시니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살펴보며 소수에 해당되는 사례보다도 시니어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를 우선시합니다. BC주에서는 시니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을 시니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보건의료입니다. 가정이나 주치의 접근성 문제부터 기본적인 1차 진료 시스템, 그리고 생애 말기 돌봄이나 완화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그 사이 모든 의료 단계가 포함되죠. 장기 요양시설, 지원 주거시설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시니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시니어들이 수술을 기다리는 상황들, 또한 급성기 병동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시니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의 상황은 어떤가? 임대주택에 사는 시니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는 임대주택에 사는 시니어들의 삶이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와 더불어 저희는 교통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니어의 약 80%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에 약 20%의 시니어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시니어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바로 생활비 감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BC주 시니어 보조금 같은 제도는 저희 사무실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선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해온 사안입니다. 시니어의 생활비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죠. 많은 시니어들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매우 적습니다.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 보면 시니어 연령대에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센터나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들 또는 어르신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오래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이웃 기반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전반이 해당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시니어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동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시니어 복지를 담당하는 장관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현재 그 역할은 보건부 장관인 조시 오스본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외의 공직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처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단지 보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 주거, 사회개발, 빈곤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둡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또한 다른 여러 부처들과 함께 시니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4가지 주요 활동 분야 중 첫 번째는 대외 활동 및 참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참여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또 다른 활동은 저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이나 저희 사무실이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보 제공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공된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평일 업무 시간 중에 전화를 주시면 보통의 근무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 응대해드립니다. 그곳에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훌륭한 상담팀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니어들이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니어들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어떻게 상위기관에 알릴 수 있는지도 안내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BC주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일부 어르신들이 독립형 거주시설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청구받은 임대료가 정부가 정한 인상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BC주에는 임대료 상한 제도가 있고 약 3만 명의 시니어 세입자들이 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그 문제로 피해를 입은 일부 시니어분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시니어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고 BC주에서 시니어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정보 상담 전화로 연락 주셨던 분들의 목소리가 이러한 상담 전화를 통해 나타나는 공통된 흐름이나 기존 법제도에서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리스홀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경우 그 토지 자체가 민간 기업에 소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토지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불행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 리스 계약을 소유한 사람이, 즉 해당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공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 불공정한 비용 청구는 정당한 설명도 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문제 제보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감시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캐나다 다른 지역들의 제도도 조사하여 예를 들어 다른 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홈케어 분야에서요. 몇 년 전 BC주의 홈케어 서비스는 관리 체계 내로 편입되었습니다. 즉, 지역 보건 당국의 감독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전에는 민간 회사에 외주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스템과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들에서는 로키 산맥 너머 알버타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며 홈케어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형태의 기관들이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 다양한 민간 운영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혜자, 즉 이용자가 말하자면 서비스 시장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본인의 집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서는 BC주처럼 사용자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도적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조사합니다. 또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 BC주에서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저희 활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간결하고 의미 있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데이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반에 걸쳐 있으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가?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으며 그 대기 시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장기 요양 대기 명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에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요양시설 확충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저희 모니터링 및 연구팀이 집중해서 다루는 사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5대 중점 영역은 보건의료, 지역사회 지원, 주거, 교통, 소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입니다. 안전이란 단지 집안에서 안전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밖에 나가 거리를 걷는 것조차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고령 친화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BC주의 모든 지역사회가 고령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저희 주의 목표이며 시니어를 위한 환경을 갖춘 안전하고 배려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주제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인 학대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시니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반드시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피해나 폭력으로부터 말이죠. 이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년기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적절히 보호받고 그들의 권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보고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 및 보조생활시설에 대한 디렉토리입니다.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장기 요양시설과 지원 주거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어느 시설에서 지내게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정보는 널리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설의 품질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직접 입소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시니어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매년 해당 분야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앞서 언급한 보건의료, 주거, 교통, 소득 지원, 지역사회 지원이 그 영역들입니다. 저희가 시니어 서비스를 분석하며 보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은 BC주의 시니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고령화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BC주에는 시니어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시니어들이 더 오래 사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특정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즉,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지만 저희 사무실의 연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사무실의 1년간 활동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보건부 장관에게 저희의 주요 성과와 BC주 시니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앞서 언급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에 발표한 체계적 보고서 주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장기 요양시설 대기 명단에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올라 있는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기 순번이나 자신이 명단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또한 결국 어느 시설에 입소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이 원하거나 익숙한 지역이 아닌 전혀 다른 커뮤니티의 요양시설에 입소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시설이 본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정서에 맞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사용되는 언어가 본인의 주 사용 언어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BC주 상황을 살펴보면, 즉, 저희 사무실이 운영된 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인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기자 수가 200% 증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계 전문가라면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백분율은 100%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통계 전문가조차 쉽게 보기 어려운 엄청난 200% 증가율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기 명단에 있었던 사람은 2,3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200명 이상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분들은 실제로 하루 3.36시간의 직접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전문 돌봄을 누가 제공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정 방문 돌봄 종사자가 이를 담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인 데이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혹은 일시적 돌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돌봄의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데 더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점은 대기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BC주 전체의 평균 대기 시간이 말이죠. 10년 전에는 평균 대기 기간이 약 146일이었습니다. 즉, 약 5개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290일, 즉 10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상 대기 기간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 수치가 평균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하루 만에 입소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한 시니어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계속 외치셨습니다. 5년이요. 자기 이웃이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가기까지 5년을 기다렸다고 말이죠. 장기 요양시설 입소를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물론 평균이라는 수치에는 편차가 존재합니다. 빠른 사람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국 장기 요양 분야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제가 전해드릴 주요 내용의 요약입니다. BC주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저희의 대외 소통 활동의 일부이며 오늘처럼 여러분과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BC주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 이곳에서 시니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는 시니어를 돕는 가족이나 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나는 새 출발이다. 짠! 오케이. And a